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대선 테마주로 잡힌 테슬라는 어제 5%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천천히 주가가 하락하면서 1.78%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우선 어떠한 이유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남기면서 하락하였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옵션 현황인데요. 오늘 아침에 바로 저희 멤버십 분들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분석을 남겨드렸습니다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275달러에 잡힌 콜옵션이 1540개에서 1230개로 줄어들면서 상방 압력이 약해짐과 동시에 250달러에 잡힌 콜옵션이 1120개에서 1134개로 늘어나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는 힘이 강해졌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옵션에 잡힌 프리미엄이 여전히 너무 비싼 나머지 옵션 수량이 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자료는 하루라는 기간 동안에 주가의 흐름이 옵션 프리미엄에 따라서 보여준 움직임인데요. 여기서 검정색은 바로 주가 흐름이고요. 주황색은 콜옵션 프리미엄이며 초록색은 바로 풋옵션 프리미엄으로, 콜옵션 프리미엄이 처음에 크게 잡히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콜옵션 프리미엄이 점점 내려가면서 주가 또한 함께 내려간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더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졌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하락하기에 앞서서 콜옵션 프리미엄은 68이었고 23년 기준으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서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콜옵션을 살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부동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P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프리미엄이 23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혜를 갱신할 정도로 너무 높았다 보니까 옵션 수량이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든 추세가 잡히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높은 P를 주고 콜옵션을 사준 사람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옵션이 줄어들고, 그 이유에서 프리미엄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 또한 함께 떨어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매달 45밀리언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를 밀어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당선률을 의미하는 데이터로, 초록색이 바로 트럼프이고 검정색이 바이든인데, 트럼프의 승률이 80%에 육박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미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은 콜옵션 수량이 늘어나기가 힘들어져서 주가를 위로 함께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밀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테슬라가 수혜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단기적인 흐름을 가늠하기가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여기 이쪽을 보시면요, 과거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하기 전 테슬라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저평가했고요, 옵션에 잡힌 프리미엄 또한 이렇게 저렴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나 테슬라의 회복되는 성장률, 이렇게 낮은 프리미엄 가격이랑 테슬라의 역 헤드앤숄더 패턴 등 여러가지가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가리켰지만, 지금은 반대로 옵션 프리미엄은 높게 잡힌 상태이고 테슬라의 프라이스 도 CF 밸류에이션은 지금 68.49배인 상태로 우선 25년까지의 성장률은 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6년까지의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테슬라는 9% 정도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다음 주에 있을 2분기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를 더 높게 발표해야만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고평가의 정도가 낮아지고, 그 과정에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테슬라는 과거와는 다르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이제는 대선 테마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테슬라에게 안전 마진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며, 만약 테슬라 대상으로 진입을 새로 한다면은 리스크가 이제 적지 않아졌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를 하면서 천천히 잡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매일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테슬라의 옵션에 대한 팔로우업 숙제를 공유드리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테슬라의 펀더멘탈 현황을 다루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 외로도 거시경제와 원유 펀더멘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상세한 분석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많은 수익의 기회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측에서 네프콘 스텝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50% 할인권을 16일간 발행하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제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싶으시다면은 이번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수급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지금 컨슈머 디스크레션 인덱스에 있으며 어제 테슬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가장 좋은 분면인
여기 리딩에서 계속해서 위크닝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수급은 좋지만 위크닝 쪽으로 내려가면은 수급이 좀 안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를 예전부터 꾸준히 들고 계시고 있고, 예를 들어서 평단가가 $200 언더라면은 흐름을 꾸준히 즐기시면 되겠지만, 만약 이제 새롭게 포지션을 잡고자 한다면은 저라면은 앞으로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던가, 혹은 적어도 테슬라의 수급 현황이 여기 위크닝이나 레깅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만약 추매를 한다면 그러한 기준을 갖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지,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저를 따라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스스로의 돈은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프리마켓에서 약 1.7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테슬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며칠 전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 패턴인 bearish engulfing 패턴이 나온 것인데, 이 장대 음봉을 깨고 반드시 올라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시도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고요. 다시 올라가서 이 장대 음봉을 깨고 올라가 줬을 때 비로소 테슬라는 여기 빨간색 갭을 채우러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에 실패한다면은 여기 $131에 있는 여기 초록색 갭을 채우러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제가 매일 하루에 2번씩은 옵션 현황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옵션 세력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매번 업데이트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유튜브의 텔레그램에 업데이트를 드릴 테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슬라가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Sam's Recession Index라고 해서 오늘날 기준으로 0.43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0.5를 가리키게 될 경우 경기 침체를 가리켜 왔다는 것을 여기 파란색 쉐이드된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알게 모르게 천천히 경기가 약해져감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표만을 가지고 언제쯤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인지 아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지표를 보면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가로 여기 이 지표를 잘 살펴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지점을 여기 0이라고 했을 때 여기 Recession Starts라고 적혀 있죠. 그 전까지 여기 S&P 500 에너지 섹터라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오르는 경우는 오로지 유가가 올랐을 때인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유가가 올랐고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올랐고 그 과정에서 소비가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를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유가가 경기 침체의 촉매제로서 작용하는 것은 여기 1973년, 1980년, 1981년, 1990년, 2001년, 2007년, 그리고 2020년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역사가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는데 반드시 봐야 하는 지표들은 수요와 공급의 현황입니다. 지금 수요의 부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이미 사우디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셧다운 될 정도의 수준으로 감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24년 6월 수출량이 여기 빨간색 점선이고요. 하늘 색깔이 2020년 코로나 때인데 지금 코로나에 준할 정도로 매우 공격적으로 공급을 줄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7월도 비슷한 흐름이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요는 괜찮은데 공급에 대한 지표가 이렇게 적어지면은 수요와 공급의 차이인 원유 재고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유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미국의 전략 비축유의 경우는 풀려고 했다가 다시 안 풀고 더 사기로 하였기 때문에 전략 비축유가 구원투색화를 해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머지않아 유가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는 원유 기업들은 매우 큰 수혜를 보면서 주가는 상승할 것이고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충분히 상승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엑시트를 하고 경기 침체가 올 때를 대비할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그럼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면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가장 좋은 자산은 현금이나
단기 채권이 가장 좋은 자산입니다. 만약 테슬라 대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어차피 지금 테슬라는 고평가이고 옵션 관점에서 변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라면 더 이상 추매는 하지 않고요. 현금을 계속 모아나가면서 앞으로 대비할 것 같습니다. 물론 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또 옵션 지표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샵 들어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